그리고 일단 그 전에 가서 빌고 사과하고 고맙다고 사과하고. 얘기하고 깊은 생각이 담긴 걸 내가 너무 몰랐던 것 같다. 너의 가치를 캐치하지 못했다. 가치 캐치. 라인. 괜한 돈 쓴 건 아닌 거 걱정돼서 한 말이었는데. 근데 진짜 프라이타 가방 비싸도 사는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? 아 비싸도 사는 이유가 뭐냐고? 프라이탑을 감독님은 아시나요? 근데 저는 사연을 받아서 알았어요. 보통 감독님은 다 모르는 걸로 일단. 감독님 완전 무시하고 있어. 가방도 나름 제가 생각했을 때 여기서 제일 큰 문제는 선물을 받고 고맙다는 얘기는 일단 했는지. 왜 헛돈 썼어 이거잖아. 프라이탁이 비싼 건 맞아요. 프라이탑 가방 가지고 오셨잖아요. 저는 되게 옛날부터 프라이탁을 썼어요 사실. 이 생긴 거. 이 안에도 프라이탁이 있어요. 제가 들고 다니는 파우치. 그리고 키링에도 사실 있어요. 저는 되게 예전부터 썼어가지고. 프라이탑 브랜드가 왜 재활용이죠? 아, 가방은 크니까 파우치로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거 천 자체가 그 트럭들 우리 보면은 위에 이렇게 덮여 있잖아요. 천막. 네, 천막천 같은 거 그걸로 만들어진 거거든요, 애초에. 그래서 이 재료 자체가 사실은 그 트럭 방수천 그거를 가지고 만든 거고 가방의 이 끈이나 이런 것도 다 뭐 그 벨트다 벨트. 안전벨트 이런 거 소재로 만든 거라서 애초에 재료 자체가 사실 다 재활용된 재료들. 근데 사실 재활용이라는 말이 뭔가 모르게 중고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. 그쵸. 이게 쓰던 거, 남이 쓰던 거 같은 느낌이 좀 있긴 있고 다시 쓴다는 의미니까 그게 뭐 업사이클링이 됐든 리사이클링이 됐든 재활용 이렇게 말을 붙이든 사실 어쨌든 한번 써진 거를 다시 한다라는 의미인 거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그 남자친구 입장에서 볼 때는 약간 중고 같은 아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어.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뭐 수십만 원이에 원이라고 하니 자파 브랜드잖아요. 사실 가방이나 이런 걸 자파 브랜드로 분류를 하는데 그 안에서 이런 리사이클링 디자인에 대한 게 많이 좀 이슈가 됐었던 그 트리거 역할을 기폭제 역할을 프라이탁이 확실히 했었던 것 같긴 해요. 그리고 들어왔을 때 굉장히 힙하고 그러니까 글로벌리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졌던 브랜드기도 하고 그게 또 한국에 들어오고 뭐 위치도 이태원이었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한국 안에서도 좀 재활용이나 이런 환경 관련된 디자인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. 이 방수천 자체는 사실 버려지는 걸로 만들었으니까 그거에 대한 가격은 아마 그렇게까지 많이 들진 않을 것 같고 근데 이 버려지는 거를 모아야죠. 쓰레기장으로 보내서 뭐 소각을 한다든지 이러는 게 아니라 그걸 유럽 전역에서 이제 모으는 거고 스위스 회사니까 그리고 이걸 뭔가 깨끗하게 세척을 또 하고 그리고 이 가방의 특징 중에 하나가 똑같은 디자인이 단 하나도 없어요. 같을 수가 없는 게 공장에서 이렇게 균일하게 천을 찍어내는 게 아니라 버려지는 걸 다 모아서 만드는 거니까 어딘가 이런 비슷한 디자인이 있을 수 있거든요. 회색이랑 빨간색이 들어간 건 있을 수 있는데 정확하게 이렇게 생긴 건 하나도 없는 거죠. 결국엔 그 말은 이렇게 커다란 방수천을 펼쳐놓고 재단사들이 손으로 일일이 다 재단을 해서 수작업으로 다 만들어지거든요. 그래서 사실 재활용 브랜드들이 싸기가 되게 힘들어요. 정말로 쓰레기장에 있는 걸 가지고 와서 사람들한테 파는 게 아니라 이게 버려질 수 있는 건데 지금 같으면 프라이탁 형제들이 이게 버릴 건 아닌 것 같은데? 이게 좀 다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? 라는 걸 발견한 그 과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재활용 브랜드들이 보면은 그렇게 쓰레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프라이탁 가방 같은 경우는 공정에 드는 비용이 생각보다 그렇게 적진 않다. 다시 모으고 처리를 하고 사람들이 수작업으로 다 만드는 사실 완전히 핸드크래프트 가방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 소재는 비닐일지언정 그리고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똑같은 디자인 하나도 없다는 거. 그러니까 이게 같은 카테고리의 파우치라도 똑같은 다 하나도 없는 다른 전 세계적으로 다 같은 디자인이 있을 수가 없어요. 저는 프라이탁에 또 이제 뭐 30만 원 왔다 갔다 하는 가격대가 이걸 이제 프라이탁이라는 가방을 파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굉장히 적절한 가격대라고 생각하거든요. 왜냐면 저는 이걸 이제 출퇴근하는 가방으로 써요. 막 써도 되거든요. 아무데나 내려놔도 되고 굉장히 튼튼하고 물에 안 젖고 맞아요. 그 웬만해서는 그렇게 해지지 않아요. 너무 좋다. 네, 근데 만약에 우리가 막 한 100만 원 되는 가죽 가방을 이렇게 쓴다고 해봐요.
그러면 훨씬 더 신경이 많이 쓰겠죠. 뭐 바닥에 맞아. 쭉 내려놓기도 힘들고 어디 긁힐까봐 맞아. 신경을 쓸 수밖에 맞아. 없잖아요. 저는 얘가 일종의 가성비 아니면 맞아. 가심비가 굉장히 좋다. 좋은 가방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네요. 그 면에서는 이 정도 가격대가 딱 적당하다고 생각해요. 근데 사실 막 브랜드나 제품 같은 게 그 가치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게 다양하잖아요. 그렇죠. 고급 재료로 단순히 막 만들어졌거나 뭐 기술이 엄청나게 복잡하거나 근데 그러면 또 비싸질 수도 그럴 있지만 수도 또 다른 차원에서도 비싸질 수 있는 거잖아요. 맞아. 피카소의 그림을 보고 일반 대중들은 막 잘 그렸다라고 여기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카소가 유명한 이유가 그 발상을 전환시켜줬다는 그쵸. 거잖아요. 그 전 시기에는 그림을 되게 똑같이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그림 속에 뭐 원근법이나 아니면 명암을 어떻게 넣을 것이냐 그런 것들을 고민했다면 이제 그게 전환을 시켜주는 계기가 피카소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그것도 그렇잖아요 사실 그런 미술이 등장할 수 있었던 거는 사진이 개발됐기 때문에 그렇죠. 똑같이 따라 그릴 필요가 없어요. 이제 그래서. 19세기 중반에 사진기가 개발되면서 그 똑같이 해주는 역할은 뭐 사진이 하니까 예술이 어떤 새로운 방향성을 찾아야 되는 그 시점에서 이제 피카소 같은 입체파가들 그 전에 뭐 세잔도 있었지만 뭔가 형태를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안을 해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. 사실적 리얼리즘에서 개념적 리얼리즘으로 갔다고. 그래서 본질을 표현하는 다른 방식을 이제 보여주고자 했던 거고 그게 또 그런 미술의 새로운 그쵸. 어떤 것들이 필요하는 시대적 상황이랑 맞았던 것 같아요. 이제 80년대 한 중반부터 뭐 환경에 대한 관심 이런 거 높아지면서 그린 디자인이라는 용어가 막 소비되기 시작하고 왜냐면 디자인이 초창기에는 대량 생산 기반으로 할 때는 많이 찍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던 시기에서 이제 시대가 흘러가면서 그쵸. 그때는 많이 찍어내면 소비가 될 수 있었어요. 맞아요, 다 맞아요. 팔리고 그냥 찍어내면 팔리는 팔릴 거지. 수 있는 물자가 그만큼까지 충분하지 맞아요. 않았었기 때문에 풍요롭지 않았었기 네. 때문에 네. 그랬던 시기에서 뭔가 여러 가지가 고려되어야 하는 상황에 맞물려서 뭔가 그린 디자인, 환경 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막 높아질 때 그리고 80년대 중반 이후에 92년도에 이제 브라질 리우에서 환경 협약이라는 게 있었어요. 리우 환경 협약이 있었는데 그게 되게 지구촌 역사상 최대의 지구 역사상 최대의 환경 정상회의였다고. 그러니까 환경에 대한 관심이 엄청 극대화됐던 게 90년대 초반. 얘 프라이트 93년도에 93년, 나왔잖아요. 그러니까 되게 그 환경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딱 높아지는 그 시기에 나와서 여러 가지 그런 공정과 생각의 전환과 그 시대의 흐름에 딱 맞춰서 나와서 얘 브랜드 가치가 되게 인정받지 않았을까? 그 여자친구는 그걸 선물로 준 거 보면 그런 가치를 공유하고 싶었나 보네요. 그러니까 사실 지금은 그런 것 같아요. 단순히 제품을 실용적인 목적으로 사는 것보다는 그런 식으로 내가 선택한 물건으로 내 어떤 의식이나 생각들을 또 대신 물건을 대신 표현해주기도 하잖아요. 맞아요. 네,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사는 거는 단순히 실용적인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. 요즘 세상에서는 그쵸. 뭔가 그 이상의 것을 표현해줄 수 있는. 그러니까 물건이 단지 그것만 하기에는 우리가 물건이 너무 많잖아요. 맞아요. 솔직히 가방 들어가고 손에 들 수 있으면 되잖아. 맞아요. 그럼 5,000원짜리 비닐봉지, 5,000원짜리 비닐봉지는 없죠. 맞아요. 50원짜리 비닐봉지나 10,000원짜리 그냥 에코백이나 아니 500만 원짜리 가방이나 그 가방이라는 기능 맞아요. 담아서 들고 다닌다라는 거는 차이가 없거든요. 크게 차이만 있는 것 뿐이지. 근데 그걸로 사람들이 물건의 가치를 판단을 하고 소비를 하지 않잖아요. 맞아요. 어떤 기능적인 거에서는 이미 다 충족이 되어 있는 상태고 사실은 그래서 그린 디자인이나 환경 디자인이나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었던 게 디자인을 하고 물건을 만들고 브랜드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소비를 위해서 물건을 예쁘게 만들고 이걸 쓰다가 결국 버리고 그럼 이거 다 쓰레기 만드는 건데 이게 과연 우리가 잘하는 짓일까? 이런 거에 대한 생각들을 디자이너들이 많이 하죠. 지금도 많이 하고 환경에 대한 생각이나 디자이너가 그냥 예쁜 거 만들어서 많이 팔면 장땡이야? 그거보다는 조금 더 나갈 수 있지 않을까? 이런 생각들을 하게는 만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한 8, 90년대 이후로 디자이너들이 단순히 뭔가 예쁜 물건들을 만드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좀 더 사회적인 책임을 가지고 움직이게 됐던 시기로 넘어갔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물건을 요즘에는 내가 뭐 입는 옷차림, 뭐 구두, 신발, 가방 내가 선택하는 그 물건이 결국에는 내 자신에 대한 브랜딩을 하는 과정이잖아요. 그러니까 물건이 요즘에는 실용적인 목적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내 자신에 대한 상징을 만들어내는
과정인 것 같아요. 랜딩하는. 물건을 선택하는 과정이. 음.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어. 뭐 100% 확신할 순 없지만 응. 그 프라이타 어느 가방을 정도 알고 준 거야. 알고 막 이렇게 했다면 음. 어떤 실용적인 목적 그 이상의 가치를 좀 생각하는 그치. 친구인 것 같아요. 이런 걸 또 얘기해 볼 수도 있잖아요. 맞아요. 이게 그런 거였어? 어. 그러면 또 여자친구 입장에서 또 얼마나 좋아. 자기가 맞아. 고민을 해서 선물을 줬을 텐데 또 가격도 비싼데 맞아요. 줬는데 아 내가 이거 잘 몰랐네. 그런 게 있었어. 그래서 얘기거리도 되고 맞아. 아 여자친구 관심사를 또 알게 된 맞아요. 거기도 하잖아요. 맞아요. 응, 응, 응. 그러니까 일단 가서 미안하다고 하고. 아 맞아. 일단 고맙다고 하고 일단 내가 너무 몰랐어. 일단 고맙다고 나의 하고 무지. 사과를 해. 어. 그래서 사과하고 응. 내가 너의 깊은 뜻을 몰랐어. 그래서 여자친구가 이제 그런 브랜드 가치를 아는 사람인 것 같으니 다음에 이제 선물할 일 있으면 본인도 좀 그런 거 고민해서 해서 주면 좋아하지 않을까. 그리고 일단 그 전에 가서 빌고 사과하고 고맙다고 사과하고 얘기하고 너의 소비를 내가 어. 너의 이게 가치 있는 소비를 그치. 내가 몰라보았다. 이 깊은 생각이 담긴 걸 내가 너무 몰랐던 것 같다. 너의 가치를 캐치하지 못했다. 음. 가치 캐치. 라인. 와 저걸 하고 싶어서 유도한 말들이 너무 지금 이 한마디 하려고 왜? 몇십 분을 가치 캐치. 몇십 분을 이 라인도 한마디 딱 하려고. 맞고 좋잖아요.